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한 사안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과 장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을 질의시간 내내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김호수 후보자의 질문과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사의 과잉을 막기 위해서 이 수사에 대한 지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원래 사법경찰관, 오히려 수사관의 수사는 검사가 사법 통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총장은 우리 자동차로 얘기하면 악셀레이터가 아니고 브레이크예요.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거는 너 이거 수사해봐, 이거 더 세게, 이게 아니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헌법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하거나 국민 신뢰를 저버리거나 하는 것들을 적발해서 막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검찰총장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단 한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에요. 이례적인 검찰총장입니다. 지난 윤석열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와 지시 아래 과잉 수사, 선을 넘어가는 수사,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력한 엑셀레이터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이거 안 되겠구나, 위험하구나, 검찰 수사권 안 되겠구나, 이런 국민적 여론이 올라간 겁니다. 총장 하실 때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예,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 취재 유념하겠습니다. 예, 김종민 의원, 윤석열 전 총장, 중앙지검장 시절만 해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절대로 윤석열 전 총장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김호수 후보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만희 의원, 네. 오늘 오전에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전체적으로? 오전은 좀 예열하는 정도였고요. 예. 오후 청문회에서 아마 본격적인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오전 청문회에서 웬만한 사안은 다 다뤄지고 오후 청문회 때부터는 반복되는 내용이었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임했다는 그 부분하고 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을 승인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아들이 이제 취업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썼지 네. 않았느냐는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제 문제 제기만 된 것 같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좀 본격적인 예리한 공격은 아직까지는 좀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작하지 네. 못했다. 김호수 후보자는 오전 답변 보면 말이죠. 네. 거침없이 답변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어쨌든 의원님들이 좀 잘 좀 봐주시면 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특히 그 답변하기 곤란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얼버무리는 스타일이었나요? 어떤가요? 후자죠, 아무래도. 후자? 네, 후자에 가깝고 특히 어제 저희사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임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아마 답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답변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뭐 변호사로서의 비밀 유지, 그다음에 로펌의 어떤 영업 비밀 문제 이런 등등의 근거를 들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수임했다. 아마 2건씩 수임한 것으로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나갔던 것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쟁점이냐. 정관 이후 김학의 출금 사건, 노무현 수사팀 격려, 아들 채용, 검찰청 조직 개편. 노무현 수사팀 격려는 아마 추가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사건이 이제 종결되지 않습니까? 네. 수사가. 네. 그때 그 검찰 내부망에 김호수 후보자가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팀인가요? 에 대해서 예. 당시 김호수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는데 격려하는 말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수사팀의 의지와 용기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이런 내용이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그 수사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는데 그 수사팀에 대해서 격려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한 사건 수임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의 배임 사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아마 저 이 전 대표의 측근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수사 그 과정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수사 중에 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습니다. 라임 관련해서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사기 사건 등 2건을 수임했다. 자,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사건입니다.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수임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어떻게 질문했고 김호수 후보자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후보자께서 이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공정한 수사 지금 검찰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운영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그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고받지 않았어요? 그 작년 12월에 옵티머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선임계를 제출을 하셨는데요. 변호사법에 보면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 활동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사 의뢰인들의 그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요. 또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 비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전제로 드립니다. 혹시 라임이라는 곳을 변호하셨습니까? 라임 관계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옵티머스를 변호하셨습니까? 옵티머스 운영하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변론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변호하신 대상이 정확히 어디인가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만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 선임 과정 다 거치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김호수 후보자 답변을 들어봤는데 우리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박진영 전 부대변인. 저는 뭐 생각보다 야당이 뭐 세게 공격 안 하더라고요. 예. 좀 대충 넘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야당이 이제 검찰 출신 법사위 위원들도 있는데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흔히 뭐 정관 예우 이야기라든가 이런 비판이 세게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변호사법 이야기를 들으니까 적당히 이제 수긍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봤을 때 뭐 청문회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더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저는 좀 이해했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예? 자료가 없어서.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변호사법 그리고 뭐 사건을 맡겨준 분들의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네, 그것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하고 나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 변론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 야당으로서는 더 이상 공격할 거리가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호수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처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분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무법인의 자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계속 공직자로서 후보로 추천됐어요. 오르내렸고 하마평에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국가권익위원장 이런 중요한 공직에 오르내린 분이 기본적으로 로펌에 자문위원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공직을 담당할 기본적인 개념과 자세가 안 돼 있는 분이다. 저분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공직을 대하는 그 무게감을 알지 못하는 분이다. 그래서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법 위반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양만희 의원. 그러니까 검사로서 그만두기 1년 전에 처리했던 사건을 그만두고 나서 수임하게 되면은 네.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런데 김호수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이어서 직접 사건을 처리한 검사로 보기는 좀 애매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선후 관계를 좀 정리해 보면요. 후보자가 작년 4월에 이제 차관에서 물러나고
9월하고 12월에 사건 수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2월에 라임 사건은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압수수색하는 이런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법무차관으로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을 텐데 4월에 퇴임한 다음에 9월에 12월에 수임했으니까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법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차관은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검사는 아니고 직접적으로 처리한 사건도 아니고 또 하나 지금 후보자는 본인이 보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서 법무장관에게 보고는 됐을 텐데 법무장관까지 올라가는 보고 선상에서 자기는 옆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뭐 확인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근데 법조계의 의견은 약간 맞서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우율하기는 쉽지는 않는 상황인 것 직접 같습니다. 법무부 차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건을 처리한 수사한 검사로 보기는 어렵고 네.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데 일단 김호수 후보자는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 답변이 사실인지 아닌지 뭐 이런 진실 공방 같은 건 있을 수 있지만은 변호사법 위반 현재까지 나온 것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네. 다만 이제 장성철 소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알고 있는 처지에 지금 이런 공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 부분 관련해서요. 지난 3일에 김호수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하면서 당시에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하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함께 기뻐했었는데 김호수 후보자를 청와대 관계자들이 극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원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후보로도 김호수 후보자가 거론됐었다. 노미네이트가 됐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금융감독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청와대가. 네. 금융감독원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바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이런 사건 일어나지 말라고, 이런 사건 일어나면 철저하게 감독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기구인데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호수 후보자가 정작 본인은 사기 피의자는 변호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어쨌든 관련돼 있는 은행 이런 데를 변호사로서 수임을 해서 변호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감사위원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감사위원 안 되겠다라고 뭐 예측은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법조인 출신들의 고위공직자들이 로펌에 가고 뭐 연봉 한 1억 8천 받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같아요. 이거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선출직인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까지 특권층처럼 용인되어 왔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앞서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야당 법조인 의원들의 공격이 날카롭지 않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저는 동료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의심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호수 후보자의 처신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9년 11월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을 때 정관예우를 없애는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정관예우를 철폐하는 그런 안을 만들라고 본인이 지시를 했어요. 그래 놓고 그런 주요한 공직에 하마평이 오르는 내리는 사람이 법무법인에 가서 전관예우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법적인 문제보다 공직자로서의 자세, 처신 이런 것들이 더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요. 저희가 예전에 조선시대 선비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 독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공직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좀 수양하고 돌아보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김호수 후보자가 뭐 법무부 차관을 지난해 4월에 그만뒀으면 한 1년 정도 된 건데 지난 1년 사이에 넉 달은 가만히 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법무법인 들어가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필이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수임해서 변호를 했다. 그리고 정관예우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동안 받은 돈이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참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과 김호수 후보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차관을 그만두고 퇴직한 후에 이 법무법인에서 받았던 월급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00만 원에서 2,900만 원, 평균 내면 한 2,여백만 원, 2,몇백만 원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관예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 고위직 그 공무원이기 전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저는 적지 않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은 그 세 전이라 그러죠. 세 후가 아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액이 뭐 적지 않다 생각을 하고. 후보자의 어떤 경력이나 이력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한 2,여백만 원은 사실은 크지 않은 어떤 정관예우라 볼 수 없는 월급인 것은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에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에 로펌에 가서 영향력을 또 행사하면서 큰 금액의 돈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좀 많이 받았다. 국민 눈높이로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야당 의원들은 오늘 김호수 후보자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수입 문제 뭐 여러 가지 의혹을 놓고서 강하게 몰아붙이면서도 뭐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더라도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 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되었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 생각하고 이 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임명하겠다는 것이고요. 후보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있느냐면요. 미들맨이라고 합니다. 미들맨. 뭐냐. 정권 눈치 보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님의 어떤 답변이라든지 그리고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어떤 적격성 여부라든지 또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라든지 이런 것 관계없이 후보자는 검찰총장 임명장 받으실 겁니다. 이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 것 참 괴롭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정부에서 고위직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후보자가 승진하고 검찰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검 요직에 이렇게 두루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 김호수 후보자가 친여권 성향이다라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김남국 의원은 고위직을 맡았다고 해서 무조건 친정부 성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우리나라 사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들이 상당히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법무부 장관은 지금 재판 중입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금 현재 출석했어요. 네. 그리고 법무부 차관은요 지금 피의자예요. 택시기사 폭행 때문에 경찰하고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 조사받았고 곧 재판에 넘겨질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성윤 서울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됐어요. 피고인 신분이죠. 네. 그러면은 검찰총장도 지금 피의자 신분인데 이러한 분들이 우리나라 사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 한 명이라도 이런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네 분 다 이렇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역으로 김호수 후보자는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그 뭐 수사를 받았다거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서 서면 뭐 조사 받았다 여기까지가 있었죠. 네. 뭐 구체적으로 검찰이 뭐 기소를 한다든가 추가 조사를 한다든가 뭐 재판에 넘긴다든가 이런 얘기는 아직 근데 최근 보도에 보면 그 기소된 차기군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출국 금지 승인을 김호수 당시 차관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수사 상황은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규영 검사는 당시에 대검 차장, 봉욱 차장한테 분명히 뭐 승인받았다, 뭐 지시받았다 이런 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해야 될지는 모르겠고요. 장석철 소장이 얘기한 이 부분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또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장 소장님 이야기 들으면 맞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 갈등이라는 것은 개혁의 과정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군사정권 시절이나 독재자 시절에 보십시오. 이런 갈등이 밖으로 드러나긴 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검찰은 그러면 얼마나 엄청나게 깨끗하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어두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조금씩 밝혀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한편에 있다는 것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독재 정권도 택시 기사를 폭행한 분을 법무부 차관시키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몰랐을 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오늘 보도 보셨잖아요. 당시 경찰은 저분이 공수처장으로 오르내리는 그리고 변호사로서 상당히 유력하고 고위직에 올랐던 분이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고 오늘 보도까지 다 했잖아요. 다만 수사하는 경찰한테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제 말이 그게 뭐겠습니까? 과거에서부터 내려왔던 관행이잖아요. 그 검사해보고 고위직이면은 적당히 무마해줬던 이게 과거에 있었던 관행들이고 무마했잖아요, 과거에는 이번에. 그렇게 해결이 다 됐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마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밝혀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개혁으로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뭐 장석철 소장이 이야기한 거, 박진영 부대변인이 얘기하는 거 다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용구 차관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예, 아니고 예. 저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왕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 말이죠.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김호수 후보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불리하게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검찰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 항소를 했고 야당 의원 아마 선거법 위반 이런 사안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야당 의원은 1심 판결 나왔는데 그냥 받아들였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김호수 후보자가 김용민 의원이 기대했던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검찰의 칼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힘없는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예리하고 검찰 내부 식구나 기득권, 재벌 이런 사람들한테는 녹이 슬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야가 비슷하게 기소가 됐습니다. 야당 의원 건은 항소하지 않아서 1심이 확정됐고요. 여당 의원 사건은 항소해서 항소심까지 올라가서 왜 누구는 항소하고 누구는 항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기준이 뭔가요? 구체적인 경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되는 것은 반대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야가 바뀌었을 때는 또 검찰이 그 국민의힘 쪽 편을 들고 여전히 여야가 지금 바뀌어서 야당이 됐을 때에도 국민의힘을 편을 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지금 검찰의 문화인 것 같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검찰의 잘못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후보자님께서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공정하게 행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 본인께서는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나병원 씨에 대해서 기소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게 공정했습니까? 구체적인 경위를 제가 몰라서 여기서 그러니까 함부로 그 공정했다라고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부분 제가 모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고 인정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야당 의원에게 유리하게 여당 의원에게 불리하게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김용민 의원이 그러니까 김호수 후보자 이야기나 김용민 의원 얘기를 다 이해는 되겠는데 김용민 의원이 좀 이런 거 같아요. 김호수 후보자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좀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총선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판결이 났는데 만약 150만 원을 이제 벌금 100만 원을 넘게 되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죠. 박탈당하게 되니까 15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8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여당은 항소를 하고 야당은 항소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되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해서 그런 결과일 겁니다라고 이제 검찰의 입장은 두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조금
흥분했다고 하기까지 좀 그런 것 같고 저는 반응을 보인 것은 후보자가 그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그 제2 검찰 개혁을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그런 드라이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포괄적으로 반응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김호수 후보자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2009년의 김호수와 2019년의 김호수는 분명히 다릅니다. 2009년의 김호수로 되돌아가서 검찰총장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2009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했어요. 그때 이명박 정권 때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을 수사했어요. 예. 그래서 중앙지검 부장검사에서 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원주지청장으로 전보가 됩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 권력에 개입된 보복 인사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처럼 권력 무사화하지 말고요. 정권에 부정과 비리, 부패가 있으면 이것저것 판단하지 말고 정치적인 독립과 중립성을 갖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 뭐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김호수 후보자에게? 뭐 역으로 저는 수사 지휘권을 강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브레이크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엑셀을 안 밟는 게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게 사실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그동안 많이 거론돼 왔었는데 힘이 있는 그러니까 집권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개혁,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핵심이었고요. 검찰 개혁의 또 하나의 주된 요인은 검찰이 어떤 수사를 시작하면은 피의자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서 그야말로 없던 것마저도 끄집어낸다. 그래서 인권을 무시하는 수사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 이 두 가지 축이었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